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305번은 정덕주 시인의 조용히 삶 쪽으로입니다. 정덕주 시인의 이 시는 문예연구 2026년 여름호에 게재된 것이고요. 정덕주 시인은 문예연구 신인문학상 15분으로 2025년도에 등단했고, 전북대학교 경영학 박사, 전북대학교 성가대학 경영학과 졸업을 했고, 전 서해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조용히 삶 쪽으로. 회산 앞 2층. LP의 바늘이 오래된 재질을 더듬는다. 나무 바닥에는 커피 향이 낮게 깔리고 창밖의 겨울빛이 천천히 식는다. 이곳에 오면 먼저 물이 끓는 소리를 듣는다. 보이지 않는 열이 조용히 세계를 바꾸는 시간. 삶도 그렇다. 어느 순간 온도가 달라져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커피가 식어가는 속도는 사랑이 멀어지는 속도와 닮았다. 손에 쥔 잔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고 알아차리는 순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일은 아프다. 그러나 그것은 날씨와 같다. 햇빛이 들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까미는 말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불운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다. 사랑받는 일은 내가 부를 수 없는 바람이다. 타인의 마음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방향.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나의 선택이다.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여는 일, 빛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젖히는 일. 만일 내가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세상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것이다. 불운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불행은 스스로 만들지 않기로 한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작은 온기가 손바닥에 남는다. 아주 사소한 따뜻함 하나가 살아있음의 이유가 되듯 사랑은 세상에 건네는 나의 체온일지도 모른다. 세상이 나를 덜 사랑해도 괜찮다. 여여하게 세상을 향해 잔을 든다. 그리고 조용히 삶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이걸 보면서 이게 두 가지를 먼저 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오늘 신문이죠. 오늘 아침 신문에 조선일보에 난 휴게소에서 홍삼을 사지 않는 다정함 김민섭 작가의 한번 쭉 읽겠습니다. 종종 기업에서 강의 요청이 온다. 언젠가는 대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자리에 간 일이 있다. 정말 건실해 보이는 청년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강의가 끝났을 때 누군가가 물었다. 제가 얼마 전 휴게소에서 어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배가 고프니 밥 좀 사줄 수 있겠냐고 물어서 그러겠다고 하니, 그러면 본인의 차 있는 홍삼을 한 박스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홍삼을 사주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영업 방식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태 그런 것을 속느냐고 저를 비웃었고요. 계속 사람에게 다정해도 괜찮을까요? 나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음, 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원들 중에서 가장 건실해 보였다. 세상엔 그런 이들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나면 결국 선의도 호의도 무디어지고 만다. 우선 그에게 답했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저는 세상은 홍삼을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로 인해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어렵게 지켜온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른의 다정함이란 정확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의 다정함이 정확해졌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그렇게 홍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것을 사서 후회하게 된다면 당신의 다정함은
더 정확해질 겁니다. 홍삼을 사지 않는 다정함을 가지게 된 것을 대한 축하를 거내니 그 자리에 모두가 잔잔하게 웃었다. 누군가는 극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버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조금 더 그 태도에 가까워진다. 한 개인의 태도는 처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딪히고 연마되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다. 어른의 다정함 역시 그러하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간편한 마음이 아니라 수없이 깎여나가는 와중에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만들어진 치열한 다정함. 그런 이들의 다정함은 누군가에게 대책 없는 소년의 선택이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도착하고야 만다. 그렇게 우리의 선의는 악용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를 만난 지도 이제 2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잘 지켜나가고 있을까?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여러 부침으로 깎여 나가더라도 스스로의 모습을 잘 완성해 나가길 응원한다. 언젠가 홍삼 같은 걸 사고 후회했을지 모를 당신의 다정에도 응원을 보낸다. 다정함이 되게 중요하죠. 나 이런 다정함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온전하게 돼야 될지, 어떻게 치열하게 그 정확한 응? 다정함이 돼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없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만들어진 치열한 다정함, 응? 다정함 버리지 않지만 정확한 다정함, 그치? 그런 정확하고 치밀해야 된 다정함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옳고 정확한데 그 이론이 이 시에서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는 이 교수의 책 읽기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심연배우의 영성사상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오늘 쓴 거예요. 오늘 어제 쓴 건데 그 부분이 이 시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인용을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얼핏 보면 아주 쉬운 시 같은데 그렇지 않고 깊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보통에도 등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는 게 고통스러워서 뭔가 심리가 고통스러워서 마시는 것 같죠. 치통 같은 신체적 고통은 고통, 기쁨, 이분법 담론에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근대 감정 정서 차원에서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그런 거가 하나 있는데 그거보다 다른 등급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벼운 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삶의 뿌리가 뽑히는 몹시 길고 자주 되풀이는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 일종의 불행이죠. 불행이란 말이죠. 필자가 아픔의 학교라는 시에서 찾으려 했던 것도 아마 이런 고통 또는 불행의 의미일 거예요. 허리를 다쳐서 며칠째 끙끙댄다.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아프다면 포기할 것이다. 죽을 병에 걸려 머리털이 다 빠지고 한끝으로 날카롭게 또는 묵직하게 쑤셔대는 아픔이 간헐적으로 공격한다면 잠깐 숨 돌릴 아픔과 아픔 사이 나는 쪼그리고 앉아 조금씩 포기할 것이다. 몸은 아픔을 통해 언제 떠나야 할 것인지 교육한다. 어디로 떠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만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교육을 받을 것이다. 아픔은 몸이 베푸는 고등교육기관.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떠난다면 교육받지 못한 나는 당황할 것이다. 조금씩 아픔을 통해 떠나야 한다고 배우지 못한 나는 갑작스러운 퇴거 명령에 놀랄 것이다. 그저 나가라. 당장 나가라. 갈 곳 정해지지 않아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쾌할 것이다. 몸이 베푸는 고등교육기관 아픔의 학교를 다니지 못한 몸은 고통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아픔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나 신이 나를 위해 일부러 고통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이건 좀 곤란해요. 이건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게 되는 거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고통의 중요한 쓰임새가 없어지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통을 통해 신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실 내가 대단한 존재라면 얼마나 끔찍할까? 나의 무를 사랑할 것, 무라는 사실을 사랑할 것, 영혼의 장막 저편에 있는 부분으로 사랑할 것. 우리의 의식이 자각할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결코 사랑하지 못한다.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사랑한다라도 실제로 다른 걸 사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대 감정 정서 차원에서 경험하는 고통,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거는 그런 감각, 근데 그런 감각, 근대적인 감각, 그런 감각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대상의 거짓 가치를 부여하면 그 대상의 지각이 실제성이 빠지니까 우리에게 사물들은 가치로서 비실제적이란 말이죠. 지각이 상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있는 그대로 거짓 가치라는 안개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착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고통 없이 집착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통이 필요한 거죠. 삶에 대한 집착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의 아름다움이 요백에 진짜로 진정한 세계의 아름다움이 요백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동기와 두엄이 필요했다는 거죠. 똥무더기에 기대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증오와 거짓 없이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게 상상의 고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감정에서 이건 아주 기만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각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그 지각을 그 몽상으로 구별해 주는 거는 그 감각이 아니라 감각에 쌓여 있는 필연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동굴 안에 있으면서 눈을 감고 여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여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거라는 거는 바로 이 동굴 안에서 눈을 감고 여행하는 사람, 그리고 상상하는 거, 그리고 상상하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영적인 거, 실제적으로 영적인 거, 그런 게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필연으로 느끼는 거죠. 필연. 왜냐하면 세상의 실제를 볼 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는 사실은 집착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집착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물을 사물 속에 옮겨놓는 자아의 실제예요. 그럼 진짜 실제는 어디 있냐? 진짜 실제는 우리가 집착을 완전히 벗어나야 제대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실존하기만 남아있는 집착도 집착이고 그런 하찮은 대상에 집착하는 게 바로 불행인데 그게 얼마나 하찮은지 알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착을 버리지 않는 고통.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이죠. 이런 고통은 더없이 끔찍한 고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장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소유하려고 집착한단 말이죠. 왜 그걸 소유하려고 집착할까? 왜냐하면 소유하지 않으면 그 사물에 더 이상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그래요. 내가 그 루이비통 핸드백을 가져야 돼. 루이비통 핸드백 공장에서 만들고 그 회사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왜 집착하냐면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그랬죠. 그 많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분인데 그 말도 안 되는 핸드백 하나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에 집착을 해갖고 인생을 파멸로 가잖아요. 언젠가는 파멸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실제감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다. 진짜로 내가 그거를 집착이 왜 그러냐면 환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것을 모르니까 그 환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실제가 뭔지 알게 되면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어, 근대 감정 정서에 속하는 고통이 상상의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고통은 상상의 고통이에요. 진짜 고통은 그 필연의 고통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고통은 특징이 있어요. 고통, 기쁨의 이분법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기쁨 있죠. 루이비통 얘기했는데 그 루이비통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인데 이 기쁨이 계속되질 않아요. 금방 끊어진다고 없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을 또 유지해야 되잖아.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뭐를 가져도 하나도 안 기뻐요. 계속해서 그게 그 상상의 기쁨, 상상의 고통이기 때문에 집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지? 시몬 베이유는 이거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 필연의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심한 노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장 가서 그 사람은 고생을 했죠. 일부러. 이 견습생이나 다치거나 피로를 호소하면 장인이나 농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야. 너 일이 진짜로 니께 되려고 그러는 거야. 필연적으로 고통이 필요한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그 필연적으로 힘든 그 필연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상상의 고통이 가짜 고통이고 집착만 하게 하는 고통이고 환상을 만들어 놓은 고통이라면 정말 끔찍한, 더없이 끔찍한 고통이죠. 그지? 무슨 미친 짓이야. 그거 뭐하고 사는 거야, 진짜. 그죠? 불쌍하잖아요. 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은 돈도 많은데 엄마도 들 많고 자기도 돈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주가,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아름다움이, 신에 대한 창조물의 순종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선물을 보내는 살아계신 신을 어떻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치? 이런 특징은 이런 이 탈근대적 영성의 특징은 정동의 특징은 이게 탈근대적 영성 탈근대적 영성적 정동이죠. 정동의 특징은 대표적인 특징은 보통 기쁨의 이분법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만 좋은 기쁨만 좋은 게 아니라 고통 기쁨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과 고통은 똑같이 그 소중한 신의 보내주는 선물이니까 그 둘을 뒤섞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순수한 상태에서 고스란히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온 배우는 기쁨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은 뭐냐?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몸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영혼으로 들어오고 고통은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가 그저 항해에 대한 입문서를 공부한다고 선장이 될 수가 없죠. 기쁨은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기쁘다. 그 항해에 대한 입문서죠. 영성의 세계로 가는 입문서. 그지? 기쁨만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수련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육신이 있죠?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가면 그 불교에 참선하러 가면 양반 다리하고 앉아야죠. 그거 되게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서 뭐 수련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조복받는다고 그래요. 육신을 조복받는다. 고통을 즐기라는 거죠. 신체적 감각의 차원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이루는 이 필연성과의 접촉은 뭘로 이루어져요?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과 영혼이 있다면 육신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결국 신열의 인간은 영으로 영이 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런데 지금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어? 신성과 만날 수 있으려니. 그지? 이런 작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 결국은 다 영이 돼요. 영이 되니까 뭐
이런 거 안 들어도 다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살아있는 신성과 만나려면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모든 수련이란 말이죠. 그지? 그런 수련을 하면 당연히 육체를 넘어서서 영을 만나야 되는 거죠. 육체는 가지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쾌락에는 뭐가 없어요? 필연성이 없단 말이죠. 응? 쾌락은, 기쁨은, 쾌락은 영성의 차원인데 영은 아직 그 육체를 넘어서잖아. 그러니까 필연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다 고차원적인 감각만이 기쁨 속에서 필연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응? 영적인 기쁨은 고차원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만 느낀단 말이죠. 그것은 그리고 미감, 아름다움의 감각 있죠? 미감을 매개로 해서 느낀다고요.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물론 기쁨 속에서도 필연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물질의 본질이라는 건 바로 이런 순종이란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이 온 존재로 철저히 반응하려면, 응? 영성의 세계에 철저히 반응하려면, 그리고 우주를 신의 말씀의 떨림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감각이 우리 안에 형성되려면, 고통과 기쁨이 지니는 변화의 능력이 똑같이 필요해요. 고통만 있으면 안 되죠? 기쁨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만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에게 영혼의 중심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흔쾌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이가 보낸 심부름꾼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다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몬 베이의 글들은 참 아름답죠. 심부름꾼이 연인의 존재를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내미는 방식이 공손하고 불손하고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지? 그러니까 우주를 신의 말씀의 떨림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감각이고 또 영혼의 중심을 열어주는 감수성, 즉 기쁨과 고통이 지니는 변화의 능력이 똑같이 필요한 신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하는 감수성은 무슨 소리냐면 고통과 기쁨의 근대적 감정 정세 입법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버리는 건 아니에요. 포월하는 영성 차원의 탈근대, 표출인 탈근대 정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 이분법적 세계관에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반되는 것들의 나쁜 결합은 반대되는 것들과 같은 차원에서 일어나요. 무슨 소리냐면 피압박자들한테 지배권을 주면 예를 들면 뭐 노예한테 지배권을 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해방이 된다고 생각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지배 억압 관계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이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 이분법적 세계관 안에서는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모든 이게 모든 해방운동, 응? 페미니즘이나 탈식민주의, 응, 탈식민주의 운동 등이 운동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그건 모두 근대적인 그 정치적 세계관, 즉 주인노의 권력관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되기에 성공하더라도 만약에 일시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결국 왜 다시 주인노의 관계를 다른 형태로 유지할 겁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하나 사례가 있는데 사례 중 최근 그 삼성전자의 보너스 뭐라 그래 협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응?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미국이 무슨 노동자 권리야, 그지? 엄청난 보너스 획득이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 전 세계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 삼성 때문에 난리가 났죠. 모든 나라에서 응? 하나의 사례가 돼갖고 그러니까 미친 짓 한 거죠. 노동운동을 망치는 아주 결정적인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왜 한국 노동 운동의 특징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자기네들은 순전하게 생각했지만 공부를 들여서 그래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노동운동하거나 뭐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반되는 것의 좋은 결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더 높은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해야 돼요.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즉 지배 억압 대립이 균형이라는 법칙의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페미니즘 맨날 얘기하는데 페미니즘이 진짜 성공하려면 프리스토리 5에서 보여준 것처럼 만화 영화에도 나오잖아. 그래서 보여주듯 응? 실시 응? 그래서 나는 여성 리더 응? 들이 남성 리더만큼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리더가 많아지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응? 당연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 되면 되는 거죠. 응? 당연하게. 많아지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고통은 상반되는 것에 결합해서 띄어낸 뒤 그러니까 이분법적 상반되는 거죠. 거기서 띄어낸 뒤 더 높은 초원에서 다시 결합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이게 고통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고통 고유의 작용이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영성 차원의 음, 하근대 정동의 힘인 거죠. 그래서 고통, 기쁨이 주기적으로 오지만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오니까 사람들은 이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면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쁨이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폭력이고 기쁨은 온화한이지만 기쁨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다정함이에요. 그래서 다정함. 응? 응? 밝은 내 시대에는 의 다정함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온화한 다정함의 힘. 응?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고 불조리하다. 우리가 원하는 이건 근대 삶이죠. 근대 시대. 응? 근대 시대까지 우리의 삶은 다 왜냐하면 이분법이었으니까, 그지? 이분법이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것에 결부된 조건이나 결과가 모순되고 우리가 제기하는 명제는 모두 반대 명제를 내포하면, 그지? 이분법이니까 무조건 그래요. 누구는 착하다가 누구는 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 모든 감정에는 반대되는 감정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신이고 신과 무관이 다르다. 우리는 신하고 두 개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성의 시대는 그게 아니죠. 근데 그 불가능이야말로 바로 초자연을 향하여 열린 문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근대 담론의 법적 불가능이죠. 신과, 신과 인간을 결립시키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영성 세계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는 뭘 몰라요? 초자연을 향한 문이란 말이죠. 응? 신과 인간을 대립시키는 불가능. 그게 이제 근대 담론의 불가능이었는데, 그거는 영성 사고를 통해, 서로 인간이 인성과 선택하는, 찾아가는, 작은 인간에서는. 응? 바로 그게 뭐야? 초자연을 향해 열린 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문을 두드게 뿐이다. 열어주는 따로 있다. 은총이죠. 그러니까 모순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자기 암시로는 양립 불가능한 것들을 도로 자기 암시 근대이네. 그게 근대자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자라는 건 나잖아. 그럼 나가 있으면 남도 있는 거죠. 그지? 아이는.
번째로. 어, 대립관계. 예? 이게 바로 외로움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웃기는 게, 참, 그 사람 부드러운데 왜 그러지? 근데 자기 암시를 통해서 용기를 내면 냉혹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야만적 쾌락으로 자신의 부드러움을 스스로 잘라내기도 해요. 그래서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이거는 오직 은총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총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어내는 거죠. 물론 하늘이 그렇다고 내가 찾아가서 꽉 주세요 이럴 수는 없죠. 부드러움을 간직한 채로 어? 용기를 또는 용기를 간직한 채로 부드러움을 이게 두 개가 다 된단 말이죠. 어? 밖에 일수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 시가 그렇게 쉬운 시가 아니라는 거죠. 조용히 삼쪽으로라는 말이 여기서 보세요. 콤마가 있죠. 콤마. 왜냐하면 삼쪽으로 돌아선다는 것도 하나 중요한 일이지만 조용히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 어? 조용히 반대말이 뭐야? 소란스럽게죠. 죽음 쪽으로. 이게 반대말일 텐데 반대, 반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 소란스럽게 죽음 쪽으로는 소란이라는 게 소란스럽게 죽음 쪽으로라고 볼 때는 그지? 근대 사회의 응? 근대 문명의 소란스러움 어, 예, 결칭되는 세계관을 지향한다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죽음 쪽으로는 음, 어? 인간의 필연성을 생각하는 그리고 따라서 한쪽으로는 음, 근대적인 반면에 죽음 삶의 이분법에 따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응? 그죠? 그래서 뭐로 해석하냐면 탈근대적인 성경적인 탈근이라고 추정됩니다. 음. 중요한 거는 이런 복잡한 이 시가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심오한 사장을 바탕에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는 아주 쉽고 쉽게 김당하는 점이 어, 특이한 많은 다른 그러니까 쉽게 읽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게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는 아주 쉽게 쓸 수 없는 내용을 쉽게 썼다는 점에서 대단히 대단히 경험입니다. 응? 봅시다. 나는 이거 어렵게 읽겠죠. 이거 쉽게 썼는데 거꾸로. 배산합이 2층. 이거 시골 가면 지방 도시에 가면 배산 참 많아요. 배산이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그, 배경이 되는 삶, 어, 뭐라 그럴까, 풍수지리설의 배산일 수 있어요. 풍수지리설, 지리설의 배산임수라고 그러죠? 음, 배산임수. 이게 이제 명당을 말할 때 배산임수라고 말하는데, 음, 명당을 지칭하는 배산임수에서, 그러니까 뒤에가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그러면 그게 최고 명당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그 묘소에 갔을 때, 뒤에 산에 있고, 그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 그 묘소들이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뒤에 있고, 그러면 앞에 물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마을들도 다 배산임수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올 거는, 어? 배가 많이 나오는, 아니, 그, 그, 있는, 응? 배산. 어쨌든 배산이라는 그, 보통, 그지? 어, 아주 그, 친숙한, 그냥, 음, 배산 앞 2층. 그러니까 배산 앞에 그 2층에 그 다방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예요. 그지? 중소도시, 커피숍. 그래, 그거 같아요. 배산 앞 2층, LP의 바늘이 오래된 재질을 더듬는다. 이런데 손님도 안 많고,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거 들죠. 오래된 재질을 LP의 바늘이 더듬는다. 나무 바닥에는 그 오래된 그 아주 오래된 커피숍인 거 쉽게 알 수 있죠. 나무 바닥이라는 것도 커피 향이 낮게 깔리고 창밖에 겨울빛이 천천히 식는다. 그냥 커피숍에 그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주 가는 커피숍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묘사하는 거니까 자주 가는 커피숍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간결하게 묘사했을 정도면 아주 많이 갔다는 소리죠. 근데 그 많이 갔을 때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곳에 오면 먼저 물이 끓는 소리를 듣는다. 겨울이죠. 겨울이에요. 창밖에 겨울이 있는데 추웠는데 안에 들어오면 겨울빛이 천천히 식는다. 그럼 내 쪽에서 보면 뭐예요? 추웠는데 안에 들어오면 좀 따뜻해지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때 되면 이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끓는 소리 이런 거 보면 현대식 그 뭐라 그럴까 장 뭐랄까 그 장비라기보다는 안에 무슨 뭐 난로라도 있고 뭐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는 거는 아주 옛날식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열이 조용히 세계를 바꾸는 시간. 이 커피숍에 온 이유가 바로 조용해서 커피숍에 간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갔는데 그 조용히가 바로 그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물이 끓는 소리 또는 그 천천히 식는 겨울빛 그러니까 열이 조금씩 와서 자기가 따뜻해지고 편안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것뿐만 물 끓는 소리 또는 자기가 따뜻해진 것 그거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보이지 않는 열이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삶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관찰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어떤 삶의 묘사, 커피숍의 그 경험의 묘사가 아니라 삶에 대한 삶도 그렇다. 이게 여기가 칼날이 들어있죠.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삶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삶을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 삶도 그렇다는 인생론이죠. 인생론, 세계관, 또는 인생론, 이지의 핵심 담론, 음, 삶도 그렇다. 이 말 자체가 이게 이제 본격 본문이죠. 이게 서문이 하나 지나고 여기 본론이에요. 그지? 본론. 음, 서문이 앞에 거기까지란 말이죠. 서문에서 맨 처음에는 배경 커피숍 외면에 외부에 저 커피숍의 외부적인 사실 묘사였어요. 근데 이거는 커피숍에서의 내면적인 사실 묘사죠. 근데 그 내면적인 사실 묘사가 두 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는 이곳에 먼저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린다. 물 끓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그 커피숍의 내면적 사실 묘사인데 그것도 그 커피숍 내부의 사실 묘사죠. 두 번째 요 사실 묘사는 보이지 않는 열이 조용히 세계를 바꾸는 시간은 우리도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커피숍을 가는 것 같아요. 그지? 뭔가 어, 보이지 않는 열에 둘러싸여 있다가 커피숍에 가면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내면적인 커피숍의 내면적인 사실 묘사 중에서 커피숍 내면이고 밑에 거는 그 커피숍에 앉아 있는 이 화자 페르소나의 내면의 모습이 묘사죠. 이렇게 서문이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커피숍에 앉아서 하는 이 명상이
커피숍 명상이 삶에 대한 명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례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인생론이다, 핵심 세계관한 담론이다라고 삶도 그렇다 하고 선언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 온도가 달라져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지? 현실이 먼저 나오고, 현상이 먼저 있고, 현상 후에, 어? 인식이 따라. 그런 소리죠. 뭔가 있었어요. 뭔가 삶이 변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뭘로 말했냐면 온도 변화로 말했어요. 여기서 온도 변화가 두 번이나 있었죠. 앞부분에 여기 그 겨울빛이 천천히 식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끓는 소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열이 조용히 세계를 바꾼다고 느꼈단 말이죠. 온도 변화,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그 대표적인 담론의 설명 사례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커피가 식어가는 속도하고 사랑이 멀어지는 속도와 닮았다는 거. 그 정덕주 시인의 시를 보면서 내가 제일 감탄했던 게 이분이 참 시를 앞으로 잘 쓰겠다,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랑이 멀어지는 속도, 사랑이 멀어지는 경험을 이토록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응? 정신이요. 심리상태. 놀랍죠. 지금 이거 사랑이 멀어지는 얘기예요. 어? 그것도 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랑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가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가, 어쨌든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시를 쓰고, 그렇게 길게, 이게 길었죠, 시. 이 긴 시를 쓰는 동력 자체가, 이 사랑이, 음, 가족이든, 연인이든, 페르소나 삶의 아주 결정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그 경험을 소화해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그치? 이게 놀랍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실제 경험의, 예, 예, 어, 핵심은, 바로 어? 바로 이 차분함의 힘이 어디에서 생각하는지 알 것입니다. 음? 사랑이 멀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차분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아까 내가 내 그 고통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아주 심한 어? 아주 심한 어, 그러니까 불행에 가까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지? 아주 심한 불행에 가까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지? 고통, 기쁨, 음, 이런 이분법. 근대적 이분법, 우리 도식에 따라 기쁨적으로 바로 고통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죠? 해소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울음이나
한탄으로 고통을, 심한 고통이죠. 어,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를 어떻게 간단한 사랑이 뭐 없어지는 뭐 친구 사이가 좀 친구도 그 아주 좋은 깊은 친구도 있잖아요. 사랑에 가까운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시들조차 없단 말이죠. 먼저 답을 말하자면 아까 내가 그래서 내 시몬 베이유의 영성사상 쓰고 있는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고통과 기쁨이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응? 근대적인 담론이 아니라 어? 영성 차원을 표출하는 짧은데 정동의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음? 그래서 이 페르소나, 이 시의 페르소나의 음, 고통 극복기, 고통, 불행 극복 경험이 아주 중요한, 뭐랄까,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어? 커피가 식어가는 속도가 사랑이 멀어져가는 속도가 닮았구나. 그지?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 온도가 달라져 있음을 뒤늦게 그치 커피가 그렇죠. 커피를 마시면 그렇죠. 요새는 이제 시원한 커피를 마시는데 마셔가지죠. 어느 순간 온도가 달라져 있음을 뒤늦게 깨닫는 게 바로 커피 마실 때 경험 중에 하나죠.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런 걸 알게 되죠.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흔해진 잔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죠? 분명히 커피는 당연하게 따뜻하다고, 당연하게 따뜻한, 핫이죠. 따뜻하다고 생각해왔지. 응? 그지? 당연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이런 거죠. 그지? 근데 커피 잔처럼 어느 순간 그렇죠? 어느 순간 안단 말이죠. 어느 순간,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죠.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아프다.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쓱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시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못한다는 불행을 뼈아프게 깨달은 음? 경험, 아주 노골적인 이런, 어?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행을 노골적으로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통상적으로 음? 유행가 을 부르면서 어, 세월이 가기를 기다리는 어, 경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런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날씨와 같다. 햇빛이 들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게 놀라운 경험인 게 꽈미 얘기가 뒤에 나와요. 까미는 실존주의의 대표 사상가 중에 한 명인 까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존주의가 뭐냐면요. 실존주의가 왜 그러냐면, 실존주의가, 그, 그러니까, 근대 세계관의 붕괴 사태 앞에서, 니체부터 시작되죠. 니체, 어, 부터, 시작된, 근대 붕괴 인식, 응? 붕괴 사태의 자각, 그지? 니체부터 시작한 근대 세계관의 붕괴 사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1차 대전, 1차, 세계 1차 대전, 그러니까 서구명이죠. 서구 유럽이 예, 제1,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네 문명이 붕괴됐다는 건 뻔하죠. 왜 서로 그 같이 옆에 있나라고 왜 그렇게 지독하게 싸우냐고 다 무너지게 다 부셔버리면서 그러니까 근대적인 세계관이 다 붕괴됐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 자가 이 어? 19세기 말 예술 운동으로 어, 탈근대 성의 모색이 그러니까 자각으로 시작되지만 프랑스 의 철학자들에 의해 가상적으로 어? 그지? 가상적으로 표현되기 사연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인동이며 까미의 이방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까미 이방인이 뭐예요? 웃기는 인간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어, 어, 극도로 절망하여 자신을 사형에 처하게 할 무의미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냥 죽으려고 살인한 거죠. 죽으려고 살인한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려고 살인한 거죠. 이건 뭐냐면 힘이 없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음, 즉, 신없는 성덕, 성스러운 거죠. 성스러운 도덕이, 신이 없으면 성스러운 도덕이 없다고 여겨서. 어? 그러니까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악당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텝스키의 그 악령의, 까메 이방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그냥 악령의 악당들, 스타브로게이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까미란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 시를 쓴 거 보면 페르소나가, 시인이 이토록 진지한 자세를 가진, 예, 페르소나라는 점에서, 페르소나라는 점에서, 사랑에서도 아주 진지하고 최선을 다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데, 예, 까무이를 언급하는, 인용한 자체가, 어? 세상의, 자기가 알고 있던, 믿고 있던, 자기가 계속되리라고 믿고 있던 세상이, 응? 세계대전에서처럼 전부 붕괴되어버린.
잃어버린 사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뭐라고? 그, 극도로 절망했다는 거. 그지? 극도로 절망했다는, 절망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 까미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눈앞에 나오는 고통은,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이거는 간접적으로만 사랑의 상태를 말하고 있을 뿐이기에, 뿐이지만, 사실은, 어, 그 고통은 아주 심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이거 햇빛이 들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해서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말에서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이게 무슨 말이야? 햇빛이 들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양이 사라졌다고 느낀 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음, 나는 구절은 뒤집어 보면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정도로 햇빛 같은 밝은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때가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지? 그래서 까미가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운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다. 내가 아까 불행이라는 단어 한번 썼어요. 일부러. 뭐라고 썼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행. 여기 썼죠?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고통의 와중에도 사랑받지 못한 것은 불행이 아니라, 어? 미스포춘이 아니라, 언포춘이가 아니라, 언해피? 예, 아니라, 불운, 언럭키라고, 그지? 이전의 정의를 주십시오. 번복합니다. 이걸 내가 좋게 보는 이유가, 보통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보통은 인문학이 살면서 무슨 쓸모가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삶의 대부분은 불교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바다라고 정의하는 인용하지 않더라도 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 음?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인 음, 돈벌이를 제외한다면 삶의 대부분은 인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 삶의 대부분에서는 인문학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이,
페르소나 정독 주신 페르소나의 사례에서처럼, 어? 어, 이제 사랑의 형제 앞에서도 아주 놀라운 삶의 지혜를 발견해 내게 하는 직접 상상력의 포에틱 이미지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그, 이걸 안 해본 사람들 잘 모를 텐데, 이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을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놀라운 경험을 하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건 불운이란 말이에요. 운이 잠깐 나쁜 거야. 응? 불행이 아니라고. 불운은, 불행은 고통이 아주 큰 게 불행이죠. 아까 본 것처럼. 근데 불운은 뭐예요? 운이 잠깐 나쁜 거예요. 행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행운, 럭키한 게 아니고, 그쵸? 의 반대, 일조, 이요, 운이, 응? 그리고 안 좋은 조화수, 음, 응? 중요한 거는 운이 아니죠. 운은 뭐, 그죠? 불행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실은, 보통, 극심한, 음, 보통의 원인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것을 발생하는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 게 문제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받는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부를 수 없는 바람이죠. 바람은 여기서 이중으로 쓰였죠. 소망이기도 하고 또는 음, 소망, 바람, 그냥 저기 돌아다니는 바람, 그지? 부는 바람, 그러니까 불러오는 바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바람. 이게 한국말이 바람인데 풍 한자말로. 그래서 이럴 때 하고 싶어 한자를 써요. 음, 소망이기도 하지만 바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일부러 이중적인 턴을 사용했어요. 턴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소망이기도 하지만 바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소망이기도 하지만 부는 바람. 사랑받는 일은 바람 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요 두 번째 요 바람이란 단어를 왜 내가 주목했냐면 뒤에 말이 그래서 맞아요. 타인의 마음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방향. 그죠? 방향이 바람 부는 방향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람 부는 방향처럼. 바람이 어디로 불지 우리 모르잖아요. 통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타인의 말은 바람 부는 방향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나의 선택이다. 너무 편하게 쓰긴 하지만 사실은 이 편한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전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불운이라고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전환이 놀라웠기 때문에 어, 이게 이런 전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음, 음, 이런 이분법, 그지? 근데 여기 감정 정서의 이분법을 그래서 벗어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게 현실적인 차원,
그래서 더 높은 그 전적인 상황에서 어? 대신에 불운한 사태를 사건을 볼 수 있는 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 영성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이거를요, 이 사랑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는 그 취업이나 어, 입시와 관련해서도 입시 등 음, 최근 청년층이 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좌절의 사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이 안 되거나 뭐 어쩌고 있죠?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취업을 내가 많이 시켜봤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불운이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죠? 그 일이 안 되는 거, 그건 내가 안 되는 거죠. 취업이 안 되는 거, 즉 일을 제한받지 못하는 것은 불운이지만 일하지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의미 있는 취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건 운이거든요. 그 이는 대입 에서도 마찬가지. 학업에서도 학업에서도 등 학업에서도 자신의 공부에 어, 음, 음, 결실이 아직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불행해 질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그런 삶을 초대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저 아직 불운할 뿐이라고. 즉 운이 조금 없을 뿐이라고. 이게 사실인데, 즉 이게 사실인데 생각하고 제대로 갈 길을 찾아서 조금 어려운 길이라도 공부를 계속한다면 음, 불행하지는 최소한 불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 그리고 운이 따른다면 물론 행복해지겠지. 음? 불행을 내가 자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 사랑하는 일은 나의 선택이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시대 청년층이 꼭 알아야 될 일이에요. 어? 이 시대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에 어? 대한 해법입니다. 응? 그지? 불운한 상황이긴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
선택을 하며, 왜? 불행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즉, 사랑하고 일하고 노력한다면, 예, 좋은 행운을 만날 때, 예,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쵸? 뭐든지 그렇단 말이죠. 응? 되게 중요한 조건시라고 생각해요. 응? 그건 뭐예요? 여기 바로 있었죠.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여는 일이에요. 세상을 향해 창문을 닫으면 어떡하냐고요. 그치? 빛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젖히는 일이에요. 이건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상이 환영할지, 빛이 들어올지, 그건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을 불평한다면, 불평하는 건 시간 낭비고, 응? 즉, 불행, 불운뿐만 아니라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어?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할 일이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여는 거고, 리드로 커튼을 젖히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다음 멋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멈춘다면, 세상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것이다. 어? 나는 사랑하기 멈추지 않는다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런단 말이죠. 불행은 견딜 수 있어요. 그치? 하지만 불행은 스스로 만들지 않기로 한다.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에요. 여기서 안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까지는 기본이죠. 여기까지가 기본 담론, 원리, 응? 본문에서 일부죠. 본문의 일부입니다. 응? 그리고 본문의 일부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불운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불행은 스스로 만들지 않기로 한다. 이게 본문의 일부의 결론이. 그러니까 불운은 견딜 수 있죠. 누구나 불운이 있으니까. 그지? 신이 아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힘도, 부처나, 예수 그리스도나, 소크라테스나, 부처를 보면, 나, 공자를 보면, 그들에게도 불운한 일이 아주 많았으니까, 불운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오만하다고 비판받을 해가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선배들처럼 불행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것입니다. 즉, 사랑하고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 이제 그래서 이제 2부에 뭐라고 쓰냐면 커피잔 다시 나왔어요. 한 달 쓰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작은 온기가 손바닥에 남는다. 작은 온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주 사소한 따뜻함 하나.
이게 또 커피를 마시는, 겨울에 커피 마시는 즐거움이죠. 바로 그게 뭐야? 살아있음의 이유죠. 사랑은 세상에 건네는 나의 체온일지도 모른다. 이게요, 내가 이거는 이 쉬운 말로 이렇게 써있는데, 현대, 어, 근대적인 사랑의 열정, 음, 보다 칼군대 시대의 적인 부정을 가정하는, 음, 음, 하다고 말하는 건, 음? 열정은, 음? 음, 나와 타자의 우리 주체적인 정체성을 파괴하는, 음, 우리가 남이가, 저기, 이게,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여성, 다양한 동민, 후승의, 등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고 하는 순간 억압하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이 다정함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이 나를 덜 사랑해도 괜찮다. 그지? 결론이죠. 결론. 여여하게 세상을 향해 잔을 둔다. 여여하게. 안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장을 하나 썼어요. 여여하게. 여여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여를 찾아볼게요. 여여. 여여. 불교의 용어인데, 같다 같다예요. 여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지혜의 계야. 저대로 잘 들어맞는 거죠. 이치의 본체가 바로 진여라는 거예요. 진여라는 말이 불교에서 중요해요.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여예요. 그 진여, 어? 그 진여, 그 여저여, 진짜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만유제법의 이체는 동등함으로 모든 게 다 동등하니까 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 같다 이거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여에 한 법계의 모든 한 세상의 모든 차별화된 현상에 제법을 갖추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여라는 건 다 같은데 그 한 법계의 모든 차별 뭐 예를 들면 호랑이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겉에 현상들은 모든 차별된 현상들은 다르단 말이죠. 일법계 만차란 말이죠. 어? 일법계 만차. 세상의 모든 건 다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본체, 본질로 말하면 같다는 거예요. 영. 겉으로는 다르지만 본질로 맞다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여의 뜻이 하나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차별화된 법, 예를 들면 사람의 차별화된 법도 남자와 여자는 다 같고 어린이와 아이도 다,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이도 다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복수의 뜻으로 써야 되니까 여여, 여하고 여하다. 다 똑같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불교적인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영성사상이 불교적인 사상이 영성사상이 있는 걸 요거 하나 드러낸 거예요. 그지? 여여하게 세상을 향해 잔을 든다는 거야. 세상이 날 덜 사랑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덜 사랑해도 나는 한결같이 세상을 향해서 잔을 든다는 거야. 그건 그리고 조용히해요. 조용히 하고 뒤에 마침표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조용히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죠. 조용히는 뭐의 결정이에요? 폭력적인 결정이죠, 반대말. 소란스러운, 폭력적인, 근대적인. 그것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조용히를 따로 썼어요. 그래서 조용히를 여기서 마침표로 찍고 조용히가 중요해라고 마침표를 탁 찍었죠. 그리고 위에서는 컴마로 찍죠. 다음 쪽으로. 그러니까 그 삶은 아까 위에서 말한 세상이 나를 덜 사랑하는, 세상이 나를 덜 사랑하는, 하지만 그런 세상의 삶 쪽으로. 전혀 다른 자세를 갖게 된 거죠. 어, 마음을 기울고.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조용히 삶 쪽으로. 정독주. 해산 앞 2층 LP의 바늘이 오래된 재즈를 더듬는다. 나무 바닥에는 커피 향이 낮게 깔리고 창밖에 겨울빛이 천천히 식는다. 이곳에 오면 먼저 물이 끓는 소리를 듣는다. 보이지 않는 열이 조용히 세계를 바꾸는 시간. 삶도 그렇다. 어느 순간 온도가 달라져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커피가 식어가는 속도는 사랑이 멀어지는 속도와 닮았다. 손해진 잔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고 알아차리는 순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일은 아프다. 그러나 그것은 날씨와 같다. 햇빛이 들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까미는 말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불운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다. 사랑받는 일은 내가 부를 수 없는 바람이다. 타인의 마음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방향.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일은 나의 선택이다.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여는 일, 빛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젖히는 일. 만약 내가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세상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것이다. 불운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불행은 스스로 만들지 않기로 한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작은 온기가 손바닥에 남는다. 아주 사소한 따뜻함 하나가 살아있음의 이유가 되듯 사랑은 세상에 건네는 나의 체온일지도 모른다. 세상이 나를 덜 사랑해도 괜찮다. 여여하게 세상을 향해 잔을 든다. 그리고 조용히 삶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다.